그럼 우리가 좀 단지 안쪽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제가 준비한 걸 또 계속 가볼까요? 네. 홍추엔누에서 대장 아파트 두 단지입니다. 협화상업학교를 기준으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금수강남 4기, 그리고 왼쪽으로는 풍도국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건너가면 진팅 따샤가 있는. 근데 이제 금수강남 4기하고 풍도국제가 홍추엔누에서는 그래도 나름 제일 새 아파트고요. 그리고 음, 협화상업학교를 보낼 때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이기도 음, 하고 임대료도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풍도국제를 먼저 보실 건데요. 풍도국제는 이제 외관상으로 이렇게 브라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네모반 듯한 단지 분위기가 있고 좀 음, 단단하게 지은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음,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풍도국제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음. 금수강남 사기는 조금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오솔길처럼도 되어져 있고 약간 중국의 고저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두 단지를 다 둘러보면서 한번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풍도국제를 가볼 건데요. 풍도국제 단지는 정말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오, 그리고 정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홍신루 쪽이라는 길 쪽으로 문이 하나 있고요. 홍추엔루 길 쪽으로 작은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신루 정문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상해는 스쿨버스를 타고 대부분 학교를 가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요 앞쪽으로 스쿨버스가 어느 학교나 국제학교 스쿨버스가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비 아저씨가 있는 이제 경비실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풍도국제는 건축 연도가 2005년도예요. 그리고 음, 세대 수가 744세대가 있고요. 전체 36개 동으로 되어져 있고 용적률은 1.6 그리고 녹조율은 45%나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이제 나무가 많고 이게 동간거리가 널찍널찍하다는 음,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예전에 좀 질문하셨던 게, 뭐, 여기는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렇게 여쭤보셨던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향 상관없이 다 남향으로 제가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굳이 이걸 방향을 틀어놓을 이유가 없게, 음, 넓은 토지에다가 딱딱 건물을 그냥 세워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풍도국제는 이제 가보시면 요 해마 모양의 분수대가 가장 독특한 조형물입니다. 여기를 어, 중심으로. 이게 이제 홍채는 문으로 나가는 쪽 입구이기도 하고요. 네. 겉에 보시기에도 외벽이 좀 단단한 느낌으로 되어져 있고, 음, 전체는 11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11, 12층은 복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넓은 평형대가 되어져 음, 있고요. 풍도국제 단지 안쪽 이제 인테리어의 특징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해서 또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음, 지금 보시면 단지가 크긴 한데 2005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음. 주차 공간이 1대 0.7이에요. 그래서 지하 아, 주차장도 있지만 지상에 이렇게 차량을 대놓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협화상학교 담장 쪽을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 홍천루 문 쪽으로 나오면 풍도국제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식당가들이 음, 몰려져 있죠. 식당이나 이제 커피숍이 몰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쪽이 원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 같은 풍도국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에 있지 않고 좀 바깥에 있어서 같은 단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지고요. 지금 이제 여기 카페베네 또 있죠. 그래서 이쪽 이제 풍도국제 광장 쪽으로 이제 나오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살기에는 너무 편하지만 특히 요 앞라인은 1, 2층이 보통 상가예요. 음, 그래서 3층서부터 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제 책에도 소개했지만 수험생이 있다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음,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쪽을 위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뭐 예전보다는 한국 분들도 좀 많이 빠지고 옛날엔 여기가 맥주 같은 거 마시면서 축구 보고 막 응원할 때 이 광장에 다 밖에 의자 놓고서 그렇게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집안에서도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음, 그랬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행위를 못하게 밖에 음, 있는 테이블 같은 건 다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서 낮에만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런 정도만 이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저녁 때는 식당가 안쪽에서만
식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예전보다는 덜 소란스러운데 그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요 앞라인보다는 뒤쪽 라인이 좀 더 편안하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풍도국제는 생겼고요. 확연하게 또 같이 이제 학교를 맞대고 있지만 개발사가 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이번엔 금수강남 4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자, 금수강남 4기는 개발사 자체가 사천성 개발사예요. 그래서 아까 풍도국제랑은 또 다른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문은 이 홍추엔문 문 쪽이 가장 정문입니다. 음. 그래서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나무가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오, 첫째. 그러네요. 네, 대나무 숲길도 있고 단지 안에 뭐 야채를 파는 것도 있고 오. 오솔길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음. 좀 더 이제 예쁜 단지이긴 해요. 시냇물도 이렇게 흐르게 해놨고 음. 네. 아기자기해요, 진짜. 네. 그리고 풍도국제랑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 내부를 보면 좀 더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2005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세대수는 풍도국제보다 좀 더 많습니다. 974세대고요. 동은 41개 동으로 되어져 있고 용적률은 1.7 그리고 녹지율은 40%입니다. 풍도국제가 녹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런데 느낌으로는 금수강남 4기가 더 녹지율이 높게 느껴집니다. 자, 보시면 금수강남 4기는 이런 식으로 옛날 중국의 고저택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입구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네모난 모양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약간 아까 풍도국제랑은 다른 느낌의 그러네.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단지 안쪽도 아기자기하고 네. 다만 이제 아기자기한 게 좋긴 한데 저녁 때는 어둡습니다. 약간 어둡다 보니까 안쪽까지 들어갈 때 중국은 또 가뜩이나 단지 안에 조명 조도가 한국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침침해서 밤에는 뒤쪽 라인까지 들어가는 걸 좀 기피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좀 소란스럽더라도 입구 쪽이 조금 더 인기가 좀 있어요. 같은 평형대라도 뒤쪽 라인보다는 앞쪽 라인을 좀 더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었던 그 주변으로 4개 단지가 가장 로얄동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올 때 그 입구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찐후에인 알로 쪽에 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4개 동은 양쪽으로 가기가 또 편하게 되어져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로얄동이 그 4개 동입니다. 네. 그래서 보실 때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두 단지 모두. 느낌이 확 네.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수강남은 1기, 2기, 3기, 4기, 5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1기가 됐든 2기가 됐든 외관은 다 비슷한 외형이고요. 3기와 5기는 이제 별장이라고 해서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당 딸린 정원이 있다거나 그렇게 돼 있어서 뭐 한국분이 많이 거주하진 않아요. 3기 단지나 워낙 또 비싸기도 하고 5기 단지는 또 저쪽 안쪽에 나중에 지어져 있어서 홍천로 끝에를 좀 지나서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금수강남 1기, 2기 그리고 4기에 많이 거주하시고요. 예산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금수강남 4기를 더 선호하시죠.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해요. 풍도국제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금수강남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단지로 따지면 풍도국제를 조금 더 좋아하시고요. 내부 구조는 금수강남 쪽을 좀 더 선호하시긴 해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한인타운이잖아요. 네. 한인타운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한국 분들 성향에 맞춰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테리어가 집집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단지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맞추거나 단지는 이제 선호하는 그 단지 중에서 집집마다 인테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에 따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일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 금수강남 4기 외관을 좀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베란다 샤시가 없잖아요. 네. 없는 걸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뭐 샤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 샤시가 있더라도 뭐 이중창인 경우도 음. 있고 아니면 원래는 혹겹창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좀 더 많고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충도국제는 36동으로 돼 있고 금수강남 4기는 41개동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저희랑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 한 전체를 동이라고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동이 아니라 하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이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그거예요. 근데 뭐 46동이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건 요건데 중국어로는 하오예요. 그리고 46동에 101호다 그러면 중국어로 그냥 얘기할게요. 스스리우하오 이링이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6호 101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저희랑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달라서 저희는 그냥 편하게 46동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체가 동이 아니라 이 한 라인인 거죠. 보통 두 집이 하나의 동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46개 동으로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건물이 46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아파트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11층, 15층, 요즘에는 좀 높게 짓는 게 많은데, 홍천루 쪽은 옛날에 지었던 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정도에 지었던 것이라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부분 11층, 12층, 뭐 이런 정도가 가장 많고요. 최근에 짓는 거는 뭐 2, 30층까지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시중심에 가면 더 높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대부분 홍천루에 있는 아파트들의 높이는 요 정도, 뭐 진팅이엔이나 이런 곳은 한 6개 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적률이 낮죠. 낮고 이제 동간거리가 넓고 그리고 녹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좋네요.